근데 때로는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판세가 뒤집히고 막 이런 것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항상 1등 김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상일 변호사님 모시고 평소에 우리가 궁금했던 법률 관련된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 저희가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유언 작성한다 근데 때로는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판세가 뒤집히고 막 이런 것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유언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뭐 녹음을 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뭐 변호사 사인을 받아야 된다, 말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작 말을 해야 되나 열심히 책을 보고 오시는 유언이라는 거는 결국은 유언자가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유언서가 이제 공개되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네, 그전에 네.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내 가지고는 이 유언이 맞느냐, 당신의 진위가 맞느냐 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은 법에 정해놓고 있어요. 유언의 방식, 요식행위라고 하는데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예요. 막 한다고 해서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민법에 정해놓고 있는데 네. 5가지 방식을 준수해야 돼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 증서,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 네. 공정 증서에 네.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필 증서는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유언자의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을 네. 자필로 쓰고 날짜 쓰고 서명 날인하고. 그럼 써놓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써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건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써가지고 봉인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식이 어긋났을 때는 그 유언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다. 네.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방배동에 있는 땅은 장남한테 주고 서초동에 있는 땅은 차녀한테 주고 네. 차남은 나한테 별로 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마라. 녹음했다고 그게 효력이 있느냐? 없고,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은 이제 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말미에 증인이 옆에서 이 내용이 맞고 같이 나도 녹음했다라는 네, 자기 네. 이름도 말하고 그런 식으로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같이 녹음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 방식에 따라줘야 되는 거죠. 공식적인 그런 게 공정 증서에 의한 방식은 자필로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자필 증서는 자필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고. 타이핑 안 되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공증인한테 가서 증인이 또 2명 필요하죠. 저희가 쉽게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아보려면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유언 작성할 때 변호사님들께 요청을 많이 상담을 하나 하죠. 왜냐하면 그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구잡이로 했다가는 그게 효력이 전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되는 거는 재산 상속이 결국은 문제가 제일 많겠죠. 문제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언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유언 자체가 효력이 없게 돼버리면 법정 상속 군대로 상속이 될 거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비밀 증서는 자기가 작성을 해요. 2명 이상의 증인 면전에 뭐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증인들 줘가지고 봉인해가지고 또 이름 쓰고 뭐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아시기엔 쉽지 않겠다. 중요한 거니까 또 꼭 법률 대리인 분들께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받는 게 아무래도 정확하고, 제일 중요한 게 유언자가 진위가 반영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을 밝히는 거니까. 네. 마지막에 구수증서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특별한 방식인데 몸이 굉장히 안 좋거나 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누워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받아 써야 되는데, 그거는 네. 사실은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라 했는데 다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쵸. 또 말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사 진단서도 필요할 경우가 생기고 하죠. 참 이게 말씀을 해주셔도 어려운 거 보니까 네.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언 때문에 소송이 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또 많지는 않아요. 유언 작성하실 때 주로 어떤 걸 많이들 하실까요? 제 생각에 그냥 자필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자필 증서? 네.
그냥 써놓은 거죠. 네, 이게 뭐 네. 법적으로 꼭 효력을 발생하려는 생각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대충 일기장에다가 네, 나는 내 재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누구누구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일기장에 써 있었는데 이런 게 유언이다 이런 식으로 또뭐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지겠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삶에서 법이라는 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멀어요 법이. 변호사님이 계속 자주 출연해 주시면서 좀 가깝게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아마 지금 유언에 대해서 고민하시던 분들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탁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카톡 주시면은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시길 제가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뭐 그 방식대로 네. 유언을 했지만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만 주겠다 방식대로 했어요. 네. 그럼 유효하잖아요. 네. 그대로 가야 되느냐. 네. 나머지 둘째, 셋째, 와이프는 어떡하냐. 또 방법이 있죠. 그래요? 네. 유언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게요. 10억이라고 네, 들게요. 네, 네. 장남이 아버지 유언이 이런데 네. 내가 이 네. 10억 재산을 내가 다 갖겠다. 그럼 둘째, 셋째 또 와이프가 네. 그건 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요. 너무 네, 네, 네. 심하잖아요. 네네네.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를테면 뭐 장남이 아버지를 갖다한테 소위 말해서 잘 얘기해가지고 네, 네, 네.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쨌든 그래도 방식에 유효한 거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일종의 유증이 되는데 법정 상속분보다 훨씬 많잖아요. 법정 상속분대로 하면 다른 자식들에게도 돌아갈 재산이 있었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카톡을 남기시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말하면 다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다들 아세요. 요즘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유류분이라고 네. 다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법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앤드 사는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네, 항상 1등 김상일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